자, 너네가 이제 등차 수열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너네가 알고 있으면 은근히 도움이 많이 돼. 공수 1이나 공수 2 하다가도 이 등차라는 개념 혹은 등차 중앙이나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등차 수열의 특징인데 얘가 이렇게 지금 3씩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는 어때? 몇씩 커져? 6씩. 그러니까 우리 공차로 치자면 얘는 D씩 커지는 거고 얘는 2D씩 커지는 거지. 그렇지?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러면 3D씩 커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봐도 등차 수열인데 이거를 거꾸로 봐도 등차 수열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가면 플러스 D 플러스 D 이러면 반대로 가면 마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다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거를 동일한 간격만큼 건너뛰면서 가. 그래도 등차 수열이야. 두 칸을 가든 세 칸을 가든. 그치? 요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봐봐. 여기서 요 세 개를 더하라고 해. 근데 걔네가 간격이 동일한 걸 너네가 알지? 그럼 앞으로 그냥 4의 3배 해주면 돼. 왜냐면 너는 4, 너는 4 풀D, 너는 4마디잖아. 풀D, 마디 어차피 지워지니까 원래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건 양끝 2개 더한 게 가운데 거의 2배다인데 그냥 등차 수열에서 3개를 더하면 가운데 거의 3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만약에 4 더하기 7 더하기 10을 구하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7의 3배 해주면 돼. 11 더하기 10에서 21 이렇게 찾지 말고 그냥 7의 3배. 왜냐면 7 플러스 D, 7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니까. 그죠? 요렇게 3개 더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30. 요렇게 3개 더하면 39. 요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만약에 4개가 아니라 5개를 더하라고 하면 5개. 그러면 7이잖아. 7 풀 D, 7마디 D 소거 됐어. 7 플러스 2D, 7 마이너스 2D, D도 소거 되겠지. 그럼 5개 더하라고 하면 가운데 몇 배 안 돼? 5배 안 돼. 7개 하라고 하면 가운데 7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등차 수열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삼각함수를 너네가 다시 돌아가서 등차 수열을 배운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어떤 방정식의 근의 총합을 구해라 이런 사람들도 주기성을 가진 거에서도 가운데 거에 몇 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너네가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공수원에서 배울 때 근각에서의 관계 배우듯이 어떤 여러 개를 연달아 더하는 상황에서 간격이 동일하다면 가운데 거에 몇 배, 이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개야. 4개를 더하라고 해. 이런 건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난 딱 홀수계인 상황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4개를 더하는 사람들도 첫 번째로는 11, 11, 22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4랑 7 사이에 가운데 숫자가 있겠죠. 그럼 이거 11이니까 가운데 5.5가 있잖아, 그렇지? 그거에 이게 몇 개니까? 4개니까 4배.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꼭 이게 수열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등차 수열. 먼저 수열이라는 걸 먼저 얘기했었는데 수열은 우리가 fx라고 쓰는 것 대신에 fn이라고 쓰는 거야.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무언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들을 뭐라고 했냐면 일반항이라고 했습니다. 일반항이라는 건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칙이 있는 어떤 수열을 fn이라는 식을 찾아서 내가 이제 뭐 첫 번째가 얼마, 두 번째가 얼마, 세 번째가 얼마를 이용해서 네 번째 찾고 다섯 번째 찾겠지만 10번째 찾으려고 하면 원래 노가다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노가다 안 하고 바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찾는 거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 등차 수열은 굉장히 쉬운 녀석이었죠. 일정하게 커지다 보니까 식을 우리가 정리했을 때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데 몇 번? n-1번 더하고 되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함수 관점으로만 딱 보면 dn 플러스 k 이거야, 그렇지? dn 플러스 k.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의 개수가 기울기가 뭐야? 공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상수를 잘 찾는 거야. 뭐 정확하게 여기 나열을 해주자면 dn a1-d가 되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dn 플러스 k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예를 들어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1인 수열을 쓰라고 하면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a에는 1 더하기 3 곱하기 n-1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공차가 3이니까 3n 써놓고 첫째 항이 1이니까 1 넣어서 3이 나오게끔 정리하면은 첫째 항이 1이구나.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첫째 항이 아니라 넷째 항이 1이다 이렇게 알려줘도 상관없어. 어쨌든 공차가 3이면 몇 n이겠어? 3n이겠지. 근데 지금은 네 번째 항이 1이니까 4 대입했을 때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그럼 4 나와서 10이 나오니까 12 빼고 1 더해주면 되나요? 3n 빼기 11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이 1차식이라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달라고 했고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처음 배운 애들 말고 좀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애들한테 설명해 주는 개념인데 등차는 쉬우니까 미리 좀 응용을 얘기해 줬던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지수가 3개인 거지만 우린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 하나씩 적게 a 플러스 10d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은 세 문자 상황을 두 문자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문자가 만약에 하나 더 있어도 얘도 다시 두 문자 상황으로 바꾸는 거니까 연립을 잘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여기 넘어가려면 공차 몇 번 더해야 될까? 이제 우리 여기서 한 번 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여기 두 번 더하면 돼. 3을 5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넣으려면 6D 이렇게 하면 6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값이 7이라고 나오고 요 값이 19라고 나온 요 식을 보고 나중에 너네가 이런 생각하면 돼. 6D가 12네? 이런 생각도 하면 좋겠어. 6D 차이가 나요. 그죠? 근데 12 차이다. 그럼 6D가 10이니까 D는 2겠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이 녀석의 일반항은 A는 2n으로 시작하겠다. 이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등차 수열을 좀 기본적인 내용 얘기했었고 그 중에 3개가 연달아 나오면은 3개 더해서 가운데 거에 3배 혹은 양쪽 2개가 가운데 거에 2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몇 쪽이니 우리? 그치? 227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아주 재밌는 주제예요. 너네는 안 재밌겠지만 난 재밌어. 자, 우리 그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위대한 초딩이 있었죠. 옛날에 가우스라는 초딩이 살았어요. 근데 이 가우스가 똑똑했어. 그래서 학교 수업이 좀 재미가 없는 거야. 하다가 자꾸 선생님 수업 안 듣고 딴짓해. 막 옆에 말고 야 이거 이상하지 않고 이거 이런 거 같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친구들 못 알아들어. 선생님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얘 좀 이렇게 조용히 만들려고 얘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 문제를 낸 거야. 1부터 100까지 낼 거야.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1부터 100까지 더하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한 10분은 걸리겠지 생각했는데 얘가 1분 만에 갑자기 선생님 혹시 답이 5,050 아닌가요? 딱 한 거야. 선생님이 답이 얼마인지도 몰랐어. 그냥 시간만 끌려고 냈는데 얘가 답을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확인해야 돼. 선생님 어떻게? 1, 2, 3 이렇게 더하고 있어. 근데 걔가 나와서 너 어떻게 했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했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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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이렇게. 그러면 얘가 100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00개의 수를 2개씩 묶고 그 값이 다 똑같으니까 몇 묶음이 나오냐면 2분의 100 묶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0 곱하기 100일이니까 5050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이해되죠? 초등학생의 발상이 중에서 대단한 발상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가우스는 이제 그 뒤로 더 생각했어. 선생님은 거기서 좀 죄송해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가우스가 뭘 생각했냐면 요걸 생각한 거야. 이건 얼마일까? 응? 응. 얼마 이거? 4,950
5050이지. 왜 리우가 응용력이 좋아? 얘가 5050이고 100 부족하잖아. 100 빼면 되지. 그치? 그치? 그래서 4950인 건 알아. 근데 가우스 입장에서 이제 가우스 입장에서 이게 5050 빼기 100이라는 게 뭔가 좀 짜치는 거야. 납득하기 힘들어. 왜? 얘는 아름다운 풀이 방법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지저분해. 하고 뭔가 빼야 되잖아. 혹은 뭐 98까지 더한다면 99를 더한다고 조금 다르죠 방식이. 그래서 가우스도 생각을 했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으면 안 될까? 근데 문제는 여기 개수가 99개다 보니까 두 개씩 묶었을 때 가운데 숫자가 하나가 남죠. 그치? 그러면 그 가운데 남은 숫자는 얼마야? 이거 한 번에 딱 생각하기가 힘들었지. 49.5 틀렸어. 하지만 시도는 좋았어. 가운데 숫자 아니 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두 개씩 묶으면 100 이렇게 오잖아요. 가운데 숫자가 하나 남죠. 그 남는 그 숫자가 몇이냐? 50? 50이 남아요. 50. 근데 그 50이 왜 50이 하필 왜 50이 남지? 왜냐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계속 더해서 100이 나오니까 그 안에 46 더하기 54도 있겠고, 그치? 47 더하기 53도 있겠고, 아니 너 뭐하는 거지? 49 더하기 51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누가 남는 거야? 그 사이에 50이 이제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걸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00이 몇 쌍이 나오냐면 99개를 두 개씩 묶으니까 몇 묶음이 나와? 49묶음이 나오지. 그리고 가운데 뭐가 생겼어? 50이 남았지. 그래서 4950이야. 근데 이것도 가우스 입장에서 아름답지 않아. 얘는 졸라 간결한데 얘는 졸라 복잡해. 가운데 숫자가 얼마인지도 신경 써야 되고 그거 빼고 더한 거에다가 또 걔를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우스가 그냥 생각을 하면 이렇게 했어. 처음에 얘처럼 얘는 100일이 2분의 100묶음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100일이 2분의 99묶음이라고 해볼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답이 나왔나? 나와. 이게 답이 4950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러면 여기에 뭔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우스가 이걸 존나 얘기해. 17살 때 논문을 쓰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돼요. 아니다. 그때 교수가 되는 거 아니고 그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야. 되게 일찍 가요. 그래서 교수도 되게 일찍 가요. 그 논문 중 하나가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연구인데 가우스는 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방법이 다른 거를 이제 못 참아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S라고 있을 거예요. 그 값을 S라고. S는 왜 S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권에서 더한다가 영어 문제. 뭐야? 너 영어 잘하잖아. 너 못해? 이거 잘하지. 뭐야? 덧셈 몰라? 덧셈 아는 사람 없어? 썸밋 알아? 썸밋? 썸밋이 덧셈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썸이라고도 많이 해. 더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저거를 더한 값을 그냥 대문자 S라고 우리가 썼어. 그리고 S를 밑에 줄에다가 한 번 더 써. 근데 거꾸로 써.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해. 우리가 이 홀수계를 그냥 더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가운데 남는 게 생긴다가 문제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애초에 그냥 한 세트를 더 만들어 버리면 여기는 ES죠. 그치? 아까는 100 이렇게 나오던 게 지금은 100 이렇게 되지. 그치? 그 100이 몇 번 나오냐면 이 숫자 몇 개 있어? 99개잖아. 99개. 이게 이제 99개 나와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변을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 남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가운데 남는 게 안 생기도록 한 세트를 더 가져와서 이렇게 더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ES는 100 곱하기 99 이렇게 된 거지. 이거를 일반으로 확장을 하면 돼.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A1, A2, A3 해서 퐁퐁퐁 해가지고 AN-1, AN까지 더하는 이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값을 우리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하기가 힘든데 가우스의 생각은 이거였어. 그거를 똑같은 거를 거꾸로 한번 더 써보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더했을 때 일정한 값이 얼마 나오는데 얘는 심지어 n이니까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조차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 방식으로 쓰면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풀어줄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그 ES라고 하는 이 값이 A1 더하기 AN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요 값이랑 요 값이 똑같아. 왜 똑같을까? 생각해봐. 우리가 요렇게 넘어갈 때는 플러스 t야, 그치? 근데 AN에서 AN-를 하나 앞으로 오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t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더한 값과 이렇게 더한 값은 풀디 마디에서 차이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도 A1 더하기 AN, A1 더하기 AN, A1 더하기 AN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게 얼만큼 반복이 되냐? 처음에 너네가 이걸 더할 때 A1부터 AN까지 더했으면 몇 개야? N개죠? 이게 그냥 몇 개 나온다? N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다시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거로 써준다. 언제나. 이렇게 언제나 써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성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내가 빨리 태어났으면 너네가 이제 가우스 대신에 유명한 수학자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재로 다시 한번 볼 건데 이거 졸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서술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이라고 돼 있는데 a는 뭐래요? 첫째 항이라고 했고요. l은 뭐래요? n번째 항이래. n번째 항. 근데 저거 왜 l이라고 썼냐면 l이 이거야. 라스트 마지막 항이야. 마지막 항.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의 항의 개수를 곱하고 2로 나누면 그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7, 11 뿅뿅뿅뿅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할까? 83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거를 다 더하라는 문제를 만났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2분의 86 곱하기 n 해주면 되는 거죠. n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면 끝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얘가 첫째 항이고 너가 이제 마지막 항이라고 했을 때 지금 얼마가 커졌어? 80이 커졌어. 근데 공차가 몇이야? 4. 그러면 얘는 4를 몇 번 더한 거야? 그럼 20번 더했으니까 20번째 항인가? 21번째 항이겠지. 그치? 그럼 항의 개수는 21째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43 곱하기 21하면 저거 계산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청 복잡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식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L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n번째 항이라고 했지만 이 L의 그 원래 의미는 n번째 항이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항이라는 그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등차 수열은 건너뛰면서 봐도 등차 수열, 거꾸로 봐도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라고 하면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 그치? 근데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마지막 항이 5라고 해서 항의 개수 n이 5인 게 아니잖아. 그치? 항의 개수 몇 개야? 3개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얘는 A3의 3배 하면 끝나긴 합니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게 마지막 항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n번째 항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an인데, 그 an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첫째 항 더하기 n-1d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얘도 첫째 항이니까 너랑 너랑 더해서 쓴 게 이거야.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공식. 이거 공식에 믿을 수밖에 없게 지금 여기서 데이터를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그냥 요거 잘 기억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한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아까 그건 따로 적을 필요는 없고요. SN을 거꾸로 나타내서 더해주면은 일정한 값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약속입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SN이 뭐냐면 A1, A2, A3, 동동동 AN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 안 했어. 그냥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그 원래 수열을 한번 유출을 해봐야 돼. 자, S1의 의미는 뭘까요?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더하면 되겠지. S2의 의미는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더한 것이고, S3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더하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만약에 S8이라고 하면은 첫째 항서부터 여덟 번째까지, S9라고 하는 거는 여덟 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아홉 번째 하나를 더 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일반화를 해보자면 S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하게 이해가 되나요?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n번째 항을 더했어. 그럼 뭐야? n번째 항까지 더하면 된다는 거지. 그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좀 숫자로 연습을 해도 돼. S8은 S7 더하기 A8이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1항부터 7항까지고 거기서 8까지 더했으니까 8항까지 더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 잠깐 봐봐. SN이 n제곱이야.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S1은 1이 돼야 돼. 너는 4가 되는 거야. 너는 9가 되는 거지. 그럼 너네가 예를 들어 두 번째 항이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 빼면 되지. 그럼 두 번째 항이 얼마인 거야? 3인 거죠. 첫 번째 항이 2인 거고.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얘는 64겠고 얘는 81이겠죠. 만약에 너네가 8번째가 구하고 싶으면 그 앞에 게 필요하겠고, 64 빼기 49 얼마지? 15인가요? 15가 되겠죠. A8은 15, A9은 81에서 64 빼는 거니까 17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떤 규칙이냐면 홀수가 나와요. 홀수를 연달아 더하면 계속 제곱수가 나와요. 1, 3, 그러니까 1 하면 1, 1, 3 더하면 4, 1, 3, 5 더하면 9, 1, 3, 5, 7 더하면 16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기하다 정도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예 더 일반화를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야? 내가 7번째 항이 찾고 싶어? 그럼 S7에서 S6를 빼면 되겠지. S7에서 S6을 빼면 되겠지. 10번째 항을 찾고 싶어, 태연아. 그러면 뭐에서 못 빼면 되겠어? A10을 찾고 싶으면 S 몇에서? 10에서 S9을 빼면 되겠죠. 이게 나도 이상한데 이게 자꾸 어떨 땐 숫자가 영어로 읽히고 어떨 때는 우리말로 읽히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00에서 80을 빼는 거니까 얘는 10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방식은 아까 선생님이 이제 수열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찾고 싶을 때 하나하나 다 노가다하는 방식이라면 아예 그냥 AN을 찾아버리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이거를 빼면 되겠죠. n제곱에서 자 sn이 n제곱이면 sn-1 이거겠죠? 그쵸?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2n-입니다. 2n- 기억나니? 우리 n번째 짝수 2n이었지. 근데 n번째 홀수는 짝수보다 1 작다고 했잖아. 그래서 2n 빼기 1이었지. 그러니까 얘가 홀수를 연달아 더하면 제곱수가 나온다가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럼 an이 2n-1이니까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저기다 2는 3는 4는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sn이 나오든 그 sn만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찾고 싶은 일반항을. 이제 여기서 지금 n 제곱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sn이 n 세제곱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섯 번째 항을 찾고 싶다. 그러면 125에서 64를 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를 시킨 건데, 자, SN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거로부터 AN을 찾을 때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N이 1일 때, 즉 첫 번째 항을 찾을 때는 저 식에다 그냥 1 대입하면 돼요. 왜냐면 S1이라는 거 자체가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냥 저걸 끝. 근데 n이 1이 아닌 모든 상황, 근데 이게 n이 1이 아니다라는 말과 n이 2 이상이라는 말과 n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사실은 다 같은 말이야 여기서. 왜냐면 등차 수열은 자연수만 대입할 거라 1이 아니면 2부터 대입하는 거고 2 이상이면 2부터 대입하는 거고 1보다 큰 거 대입하라고 하면 2부터 대입하는 거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말로 와도 상관없는데 요 나머지를 계산할 때는 sn에서 sn-1을 뺀 걸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가 있겠지? 자, 여기 있어. 여기 봅시다. 528번. 자, SN이 n제곱 더하기 2n일 때 뭘 구하는 거예요? 일반항 찾는 거죠? AN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S1을 통해서 A1을 구합니다. A1은 S1으로 구해요. 그러면 1 더하기니까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1이 아닐 때 혹은 1보다 클 때 혹은 뭐 2 이상일 때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 그때 AN을 찾고 싶으면 SN에서 SN-1을 빼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SN은 n제곱 더하기 2n이고 SN-1은 n-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1인데 하기 너무 귀찮아요. n제곱 빼기 2n 더하기 2n 사라지고요. 플러스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 빼주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계산한 거야? 됐지? 이게 이제 2n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일반항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an은 3이거나 2n 플러스 1이다. n이 1일 때는 3이고 n이 1보다 클 때는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여기도 해볼게. 자, 여기서는요 sn이 2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s1 2 빼기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건데 sn이 2n제곱 마이너스 1이고 n 빼기 1의 제곱이 2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어차피 상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그냥 지워지고요. 나머지 정리하면은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잖아. 2n제곱, 2n제곱 빠지니까 너랑 너 또 사라지고 플러스 4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an은 첫째 항은 1, 나머지는 4n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n이 1일 때 1보다 2 이상일 때 그냥 여러 가지로 쓸게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 힘들어. 근데 봐봐. 첫 번째 저식을 보면은 n이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눠놨는데 저식에서 보면은 근데 저식에 n에 1을 넣어도 3이 그냥 나오거든 위에 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다 1 넣는다고 이게 나오지가 않죠.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얘는 사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뭐라고 쓰면 돼? 2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괜찮. 왜 괜찮? 여기다 넣으니까 나오잖아. 상관이 없죠. 근데 쟤는 안 괜찮죠? 쟤는 an을 4n 빼기 2라고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안 돼? 1 넣었을 때 1이 안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꼭 항상 그게 문제더라고. 너네가 이제 이렇게 대수로, 그러니까 숫자 없이 대입만 해가지고 풀면은 저게 대체 뭔 소린가 싶어. 지금 내가 한 게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이거 한 거예요. 자, S1은 3이고 S2는 4 더하기 4니까 8이고 그죠? S3는 9 더하기 6이니까 15란 말이야. 그럼 이걸 통해서 첫째 항이 3이고 자 경민아 둘째 항 몇이라고?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지?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지? 둘째 항이 5라는 거고 세 번째 항 경민아 몇이야? 세 번째 항 7인 거지? 왜냐면 얘가 3개 더한 거고 2개 더한 거니까 요거잖아.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규칙을 발견해서 일반항을 쓴다 이건데 그냥 식으로만 풀어도 된다고. 아까 어떻게 했는데 S에서 SM을 뺐잖아. 그렇게 해서 찾아도 된다고. 지금 봐봐요. 2n 플러스 1다 1이면 3, 2는 5, 3는 7 다 나오고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신에 한 번에 한 거예요. 한 번에 한 건데 그 한 번에 할 때는 언제나 방법이 똑같습니다. A에는 첫째 항은 S1이랑 같고 나머지 항은 요거랑 같다. 요거를 해주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봐봐. S1 얼마야? 1 S2 8 빼기 1이니까 7 S3 18 빼기 1이니까 7 S4 하나 더 할게 3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은 1인데 둘째 항은 6이고 세 번째 항은 10이고 네 번째 항은 14점. 여기 하나만 더 써볼게요. S3 S4는 16, 8, 24 A4가 9. 자 여기 보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수열이 어때? 몇이 커져? 규칙적이지. 첫째 항부터 규칙적이지. 근데 얘는 어때? 여기는 몇이 커져? 4씩 커지거든? 이 다음도 계속 4씩 커질 거야. 근데 얘만 어때? 얘만 혼자만 다르죠. 그치? 얘만 혼자만 좀 다르죠. 그게 왜 다르냐면 얘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저 S라는 식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 애들은 그냥 아주 이쁘게 규칙적인 애들. 규칙적인 애들이야. 근데 S0이 0이 아닌 애들은 규칙적이지 않다고 하기엔 좀 그래. 너네도 혹시 그런 거 해본지 모르겠는데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팔발로 높이뛰기 이런 거 좀 시키나? 시켜? 그래서 시켰어. 그럼 시키면 마지막 그거 없다고 하면 꼭 한 명씩 그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럼 대부분의 애들은 규칙적이거든? 그 한 놈 때문에 불규칙해지는 거잖아. 얘도 잘 보면 나머지는 규칙을 잘 따르는데 이 첫 번째 놈만 규칙을 안 따르는 거야. 어떨 때? S0이 0이 아닐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가 궁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얘기할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다 1 넣어봐. 어떻게 돼? S1 빼기 S0가 되지. 얘랑 그냥 S1이랑
같으면 첫 번째부터 규칙적이라는 거야. 다시 이렇게 구한식에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아야 첫 번째부터 규칙적이라는 거잖아. 그럼 조건이 애초에 S1 빼기 S0랑 S1이 같아야 돼. 그러려면 S0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겠지. 근데 S0가 0이 아니면 그게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대 그러니까 SA 나왔을 때 S0가 0이면 처음부터 규칙적. S0가 0이 아니면 아씨 뭐라고 해야 돼? 거의 규칙적. 누구 빼고 규칙적? 첫 항 빼고 규칙적. 첫 항 빼고 규칙적인 녀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알면 이제 일반항을 좀 더 쉽게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건 하나예요. 그럼 요거는 조금 이제 선생님이 좀 많이 나왔고 요거 언제나 이걸로 계산을 한다. 저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해볼게. 그럼 우리 크게는 두 가지 했어. 등차 수열의 합인데 등차 수열의 합은 첫째 항 마지막 항 2분의 항의 개수를 구한다. 그거랑 두 번째는 SN 가지고 AN 구할 때는 첫째 항은 S1으로 구하고 나머지는 SN 빼기 SN-1로 구해라. 이렇게. 근데 만약에 S0가 0이면 굳이 나눠서 할 필요 없고 그냥 요거 하나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필수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요. 자,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K번째 항이 33이래. 야, 그러면 첫째 항에서 얼만큼 붙었어, 숫자가? 26. 그거는 공차를 몇 번? 13번 더한 거지. 그럼 리오야, K 몇이야? 14. 근데 이제 K를 찾으라는 건 아니고 K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죠. S14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그리고 여기에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7 곱하기 40 28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밑에 거 세 번째 항이 7이고 10항이 21. 나왔어. 자 세 번째 항에서 10항까지 가려면 몇 D? D를 몇 번 더 해야 돼? 7D 7D를 해야 되는데 7이 21 됐으니까 몇 커졌냐면 14 커졌죠? 공차가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첫째 항을 찾아야 되는데 세 번째 항이 7이니까 얘는 이제 첫째 항 더하기 2D죠. 2D. 첫째 항이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맞아요. 또 20번째 항 찾아야 되겠지? 20번째 항은 어떻게 할래? 3에다가 19 D 해주면 되겠죠? 38 41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분의 항의 개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10이니까 440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됐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첫째 항부터 14항까지 합, 즉 S13이 52고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 S20 그게 마이너스 60일 때 S30을 구해라. 이게 지금 질문이네요.
봅시다. 그런데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2분의 항의 수지 몇 개인 거야? S13이니까. 첫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더 있으니까 몇 개를 더한 거야? 13개를 더한 거죠? 그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은 몇 번째 항인 거야? 13번째 항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불가능?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어렵지 않지? 근데 52도 13의 배수잖아. 13, 14는 약분 되겠지. 2 넘길 수 있겠지. 첫째 항 더하기 13번째 항이 무엇인지 알겠지? 그거로 구할 거고. 자, 얘도 어떻게 돼? 2분의 20개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가능? 그래서 여기서 뭘 끄집어낼 거냐면 첫째 항 더하기 13번째 항이 얼마인지 첫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13 약분하면 4 되고 2 넘어가면 8이죠. 여기는 가능? 가능? 자, 얘는 어때요? 20 나눠서 마삼 2 넘어가면 마육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리해보면 얘는 2a 더하기 12d 맞아? 얘는 2a 더하기 19d 괜찮죠? 두 개를 빼면 14는 마칠 d이기 때문에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구했어요. 그죠? 이렇게 힘드냐? 공차 마이너스 2면은 이제 여기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 24 넘어가면 32, 2a가 32, a는 16 되겠네요. 자, 첫째 항과 공차 다 구했죠? 그럼 이제 S30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30을 할 때는 이제 2분의 30 필요할 거고요. 첫째 항이 16 30번째 항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몇 번 더해야 되냐면은 29번 더해야 되죠. 빼기 58 얼마냐? 16 빼기 58 하면은 42인가요? 마이너스? 네, 42. 그래서 여기가 42. 그럼 요거 이제 마저 계산을 해주시면은 2분의 30 곱하기 마이너스 26.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13 하면은 마이너스 39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써놨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 똑같죠?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첫째 항 마지막 항 그리고 2분의 항의 개수 그거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10일 해봤고요. 필수 10분 필수 10을 안 했어? 아 그래. 요거 하고 잠깐 너는 문제 풀 시간이랑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자, 마10과 요거 사이에 n개를 넣어서 등차를 이뤘다.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마이너스 24다. 자, 이게 마이너스 24라고 했는데 이 마이너스 24는 2분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근데 보통 이제 여기가 이번에 쉽게 구해집니다. 지금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다 등차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얘가 첫 항 마지막 항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랑 4가 첫 항 마지막 항인 거죠. 그러면 저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마육인 거지. 그리고 항의 개수는 몇 개냐면 가운데 몇 개 있어? n개. 양옆에 몇 개 있어? 2개. 그러니까 몇 개? n 플러스 2개 있는 거죠. 요거예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24다. 그러면 마6 먼저 약분해서 4 n 플러스 2는 8 n은 6 이렇게 되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은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공차까지 물어본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공차를 물어봤으면 이게 지금 항이 총 8개라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있는 총 8개라는 거지. 그럼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8번째 항인 거니까 7D는 14다 해서 공차는 2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일단은 등차 수열의 합 한번 쭉 다뤄봤고요. 잠깐 문제 확인 체크. 우리 거기 몇 쪽이냐? 231쪽까지 있는 거 문제 조금 풀어보시고, 지금 몇 시지? 8시 33분이니까 40분부터 좀 쉬는 시간 할게요. 8시 33분.